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목소리가 좀 맛이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방송 촬영을 못했습니다.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단 입수에 대한 기본 낚시를 습득하는 마지막 촬영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상세 내용을 촬영하고 이어서 주간 낚시에서 현장에서 2단 입수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2단 입수를 중심으로 한 낚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역시 처음부터 다시 찌를 세팅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분은 3회에 걸쳐서 나눠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좀 진보하다,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이 프로를 제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게 된 것은 낚시의 진면목을 알아보자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새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낚시에 제가 그동안 30여 년간을 낚시터를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체계를 잡은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를 근거로 한 낚시를 여러분에게 전파해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단 입수는 말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2입니다. 한글로 2. 두 번에 걸쳐서 찌가 입수한다 라는 뜻의 2단 입수입니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추가 떴다가 새로운 2차의 힘에 의해서 다시 추가 천천히 바닥에 닿는, 착지하는 형상을 2단 입수라고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2단 입수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2단 입수 자체를 찌를 잘 맞춰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단 입수는 찌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찌를 0점 상황, 현장의 0점 상황에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2단 입수는 부력통에서 맞추면 마이너스 찌 맞춤의 형태입니다. 부력통에서는 두세 마디, 톱의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두세 마디 정도를 나오게 맞추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새롭게 찌를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2단 입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채비들의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원줄의 굵기라든지 유동고무의 크기라든지 멈춤고무의 크기, 무게, 비중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원줄의 굵기와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진행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 입수는 먼저 던지게 되면 현장에서 찌가 바닥에 누운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누운 상태에 떨어진 찌가 추의 이동의 거리가 찌를 중심으로 해서 4분의 1의 원을 그리면서 바닥으로 돌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약 15도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찌가 서서 추가 들어가는 만큼 서서히 그 길이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찌는 길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수심에서 30cm 톱을 사용하는 것과 15cm 톱을 사용하는 건 속도가 2배로 차이가 납니다. 당연한 것은 총 이동거리는 일정한데 톱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입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찌의 몸통의 저항이 크느냐 작으냐, 횡축으로 배가 나와 있는 찌, 옆으로 벌어진 찌, 둥그런 찌의 형태를 가지면은 찌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생기는 유체 저항에 의해서 천천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또 새로운 저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력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의 2단 입수는 전혀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바늘이 떡밥이 달렸건 안 달렸건 바늘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찌는 멈춰지게 됩니다. 목줄의 길이만큼 멈춰지게 됩니다. 그랬다 새로운 힘의 작용이 서서히 시작하면서 약 5초 정도 후에 다시 살며시 천천히 마지막에 남아있던 톱이 서서히 들어가고 물속에서는 닿았던 바늘이 목줄이 서서히 누우면서 추가 바닥에 닿으면서 맞춰놓은 수심에 정지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2단 입수의 힘은 원줄의 길이에서 나옵니다. 수심이 깊은 곳과 수심이 낮은 곳은 찌 입수 속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추의 이동거리가 수심이 낮으면 짧아집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으면 길어집니다. 결국은 뒷줄의 길이는 짧아지고 수심 깊은 곳에서 뒷줄, 찌에서부터 초리대까지의 길이는 뒷줄은 짧아지고 수심이 낮은 곳에선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 칸대라는 것은 1.8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약 5.4m입니다. 총 낚싯줄의 길이가 물에 닿았을 때 수심이 2m에선 뒷줄이 대략적으로 3.4m가 남습니다. 물론 줄의 길이를 짧게 매는 분과 길게 매는 분 다 틀리겠지만 기본 1대1 줄의 길이를 설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것이 2m이고 남아있는 것이 3.4m일 때 뒷줄의 길이는 자연적으로 길어집니다. 길어진 줄은 처짐이 길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수심이 깊은 곳은 뒷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3m의 수심에서 한다면 뒷줄이 2.4가 되고 수직으로 서 있는 수심 원줄이 대략적으로 3m가 됩니다. 처짐이 당연히 작게 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짧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2단 입수의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어긋나면은 2단 입수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깊숙이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 칠판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봐주십시오. 우측에 있는 그림과 좌측에 있는 그림이 두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착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던진 이후에 바늘이 닿고 다시 착지되는 모습입니다. 2단으로 착지되는 모습인데 이 새로운 힘은 줄이 찌에서부터 초리대까지의 뒷줄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초리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처지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뒤로 올수록 힘은 커지게 됩니다. 이 힘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줄 있는 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힘이 살며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무게라는 것은 아주 미세합니다. 살며시 작용하면서 찌는 살살살살 들어가서 원래 세팅한 수심대로 맞추게 됩니다. 바로 요것이 새로운 힘입니다. 즉 뒷줄의 처짐 현상이 바닥에 목줄을 접어준다. 이게 2단 입수의 기본적 이론입니다. 좌측 그림을 보겠습니다. 찌를 던져서 착지점입니다. 찌는 누워서 떨어지면 물방울로 튀면서 4분의 1 원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찌가 서는 것은 찌가 떨어진 지점이 중심점이 돼서 추와 각도를 이루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입수할 때 찌가 서고 다시 45도, 60도, 90도까지 가는 동안 딱 서게 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바늘이 먼저 닿아 있는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힘이 작용을 해서 이 찌가 다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새롭게 발생하는 줄의 처짐 현상이 찌를 다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2단 입수를 주장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정확한 이론을 찾아본 결과에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뒷줄의 처짐 현상입니다. 뒷줄이
처지면서 추가 다시 들어간다. 여기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뒷줄이 안 쳐지면 찌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뒷줄이 누르는 힘보다 더 가벼우면 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뒷줄의 길이는 찌를 누르는 힘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2단 힙스와 수심이 낮은 곳의 2단 힙스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낮은 곳에서 찌를 맞춘 것을 수심이 깊은 곳에 가서 2단 힙스를 사용을 하면 바늘만 땅에 닿고 추가 닿지 않아서 낚시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상이 있거나 좀 가볍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찌를 2마디에서 3마디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찌를 올리는 만큼 그 최적이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찌가 다시 들어간다면 제대로 2단 힙스가 생긴다면 이건 가벼운 겁니다. 뒷줄이 짧아졌기 때문에 2단 힙스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2단 힙스를 만드는 것이 찌를 잘 맞춰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찌를 잘 맞춰서가 아니라 조건을 고려한 찌 맞춤을 하신 겁니다. 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과 일치되는 찌 맞춤을 하신 겁니다. 이 대낚시에서는 찌 낚시가 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찌에 대한 부분이 7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 낚시의 경우 절대적으로 어떤 찌를 어떻게 찌 맞춤을 해서 사용하느냐가 낚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단 힙스는 어떤 채비도 어떠한 형태의 찌든 어떠한 형태의 채비이든 얼마만큼의 크기의 바늘이건 2단 힙스를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실습장에서 주간낚시 실습할 때 실질적으로 2단 힙스를 현장에서 쉽게 맞추는 요령을 정확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2단 힙스가 안 되는지, 2단 힙스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2단 힙스는 낚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원래 올림 낚시의 찌는 야간에 붙은 케미고무라든지 케미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찌 끝에 맞추고 물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찌 맞춤으로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찌 맞춤이라는 것은 모든 부력, 찌에서 발생하는 것뿐이 아니라 찌 이외의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력과 그것과 일치시키는 추를 달아주는 것이 찌 맞춤입니다. 어디다? 물 수평에다 맞춰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찌 맞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케미고무라든지 주간 케미라든지 이런 것이 부착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생겨서 찌 맞추실 때 거기다 맞추면은 야간에 발생하는 그것들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체적이 상당히 큽니다. 주간 찌 돋보기 종류들은 부력이 큰데 그것을 그냥 야간에 사용하시면 물에다 잠가서 사용하시면 그 부력이 상당히 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낚시 찌 맞춤의 기술이 다양화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분과 그렇게 헌 분과의 조과의 차이는 대단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즘은 더 정밀한 낚시를 하고 찌도 정밀해졌고 찌의 탑의 굵기도 아주 가늘게 나오고 때로는 광소미 톱이 있어서 1.5mm 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mm 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6mm 톱을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6과 2mm는 직경이 3배입니다. 3배 이상인데 부력의 크기도 3배 이상이 납니다. 상당히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 낚시에서는 톱의 굵기를 비교적 가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찌 상단부가 물 바깥으로 다 나오게 찌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찌맞춤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부력에 의한 무게가 추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거운 찌맞춤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2단 입수가 되지 않더라도 찌 끝 상단에 있는 부력을 주는 최적을 갖고 있는 물체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내놓고 찌를 맞추셔야만 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단 입수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단 입수가 안 되는 이유의 몇 가지를 우선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의 분들이 2단 입수가 아주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해요. 뭐 묘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단 입수는 그대로 찌맞춤인데 그 찌맞춤을 있는 부력과 있는 중력과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정확하게 해줬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총부력을 물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찌 톱에 찌 상단에 부분만 물 밖으로 내놓고 찌를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가게 되면 줄의 처짐이라는 새로운 무게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하중이 생겨서 찌가 결국은 그만큼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동절기나 아주 민감한 입질을 봐야 할 경우 찌를 지속적으로 이쁘게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단 입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첫째, 카본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카본줄을 가는 줄을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본줄은 들어가면서 자기 체적보다 자기의 무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3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미 처질 수 있는 힘까지도 모두 힘으로 작용해버립니다. 그 2단 입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단 입수는 서 있다가 새로운 힘이 누를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당연히 들어가면서 처져야 하는 힘까지 이미 작동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잘 안 생깁니다. 간혹 분할추 채비 등을 사용하다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 2단 입수 아닙니다. 분할추 마지막에 있는 추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중간에 덧줄을 다룬 합사가 다시 꺾이는 겁니다. 그건 무거운 찌맞춤이 된 겁니다. 절대로 분할추가 통상적으로 3cm 목줄을 쓰는데 마지막 추에서 바늘까지의 거리를 3cm에서 5cm 이내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상의 2단 입수가 발생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2단 입수가 아니고 무거워서 새롭게 더 가라앉는 거거나 수심이 안 맞은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2단 입수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카본줄로 사용하실 때는 참 나오기가 힘들다. 그럴 땐 2단 입수의 입질을 볼 수 있는 찌의 입수 자세는 잠깐 섰다 들어가는 현상, 잠깐만 움찔하다 들어가는 현상, 마치 고기가 건드려서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서 바로 가라앉습니다. 찌가 마지막까지 들어가면은 그거는 2단 입수 초기 단계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노줄로 했을 경우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모노줄은 비중 자체가 거의 1대1에 가깝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아주 약하게 1.1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모노줄 1호, 2호, 3호 어떤 것을 사용하시건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처짐의 힘은 생겨납니다. 카본줄을 사용하실 때는 힘이 들다. 그러면 모노로 바꾸면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바꿔보시면 바로 2단 입수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찌맞춤을 너무 무겁게 해놓으시고 무한정으로 깎다 보면은 이게 2단 입수가 언제 나타나는 거야 하고 잘 안 나타납니다. 2단 입수를 나타내는 힘은 0.02 뭐 이 정도의 아주 약한 줄의 굵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주 약한 힘입니다. 그래서 원줄을 너무 굵게 사용하시는 경우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5줄로 2단 입수를 만든다.
거기만큼 부력을 갖고 있는 찌를 2단 입수로 맞추면 2단 입수가 됩니다. 장대찌도 됩니다. 13g, 15g 추가 달리는 찌도 2단 입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부력이 큰 것이 자중이 많은 찌를 사용하면서 2단 입수가 생기게 유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힘의 작용이 잘 받아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당한 부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막대형 찌거나 아주 저부력형 찌를 사용하시면 2단 입수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2단 입수는 보통 2g 이상의 찌 정도를 사용하고 굳이 2g 이하의 찌를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2단 입수를 맞추는 목적은 초기 입질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하고 고기에게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아주 저부력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부력찌를 사용하시거나 막대형 찌를 사용하실 때는 2단 입수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줄이 너무 가는 모노이건 또는 모노필라멘트건 코팅줄이건 너무 가는 줄을 사용하면 그 줄 자체의 비중도 약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2단의 새로운 힘이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2단 입수가 잘 안 생깁니다. 목줄을 누를 정도의 2단 입수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크게 비중이 높은 줄을 사용하거나 또 하나는 아예 부력이 낮은 찌를 사용하는 경우는 2단 입수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의 어려운 경우는 찌의 탑이 굵은 경우입니다. 찌의 톱은 부력도 갖고 있고 중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찌는 맞췄을 때 물속에다 탑을 집어넣고 맞췄는데 그것이 표면 장력은 톱이 0.6일 때와 톱이 2mm일 때는 3배 이상의 표면 장력이 발생합니다. 표면 장력은 물체의 외부의 총 길이입니다. 외부의 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이 굵은 찌는 올림 낚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물속에 넣고 맞추고 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물고기가 느껴야 하는 하중이 점점 세집니다. 찌를 많이 못 밀어 올립니다. 바로 그 표면 장력이 계속 붙잡는 힘이 생겨서 추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물고기는 바로 이물감을 느끼게 되고 바로 뱉어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톱이 굵은 찌로 2단 입수를 무리하게 맞추는 것은 굉장히 찌 오름이나 찌의 움직임을 나쁘게 합니다. 결과가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톱의 굵기가 너무 굵은 찌는 2단 입수로 만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찌가 너무 톱이 굵거나 찌가 너무 저부력이거나 원줄이 너무 굵거나 원줄이 소재가 비중이 높은 카본줄인 경우는 2단 입수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단 입수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 입수는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초기에 바늘을 빨아들였을 때 추가 쉽게 정지관성이 잘 깨질 수 있도록 정지관성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찌를 민감하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정지관성을 거의 제로로 맞추는 개념입니다. 정지관성이 거의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고기가 빠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때 민감하게 움직여서 고기가 바늘을 빨아들일 때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먹이를 먹는 거에 현혹이 돼서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깊숙이 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는 단계가 될 때 우리가 찌 움직임의 3단계에서 이동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고 약간 올리고 많이 올리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빨리는 입질은 바로 1단계 입질입니다. 그게 정지관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운동관성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이물감을 느끼지 않으면 물고기가 먹고자 하는 밥이 입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밥을 물고 머리를 쳐들고 그러면 2마디에서 3마디 올라오겠죠.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더 상승.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자기가 놀던 보통 땅바닥에서 20, 30cm 이상 떠 있는 상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찌가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2단 입수는 정지관성을 제로화시키고 그 정지관성이 쉽게 깨져서 운동관성으로 전환을 해서 물고기가 이동할 때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해서 찌오름이 고기의 움직이는 속도와 같이 상승하는 속도와 같이 서서히 올라오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즉 올림낚시의 하이라이트인 찌올림을 멋지게 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빈도수, 마리수의 차이도 많고 찌오름의 폭도 전혀 다릅니다. 속도도 전혀 다릅니다.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나비가 날아가듯이 아주 달 뜨듯이 잘 지듯이 찌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면 얼마나 올림낚시의 환상이겠습니까? 이걸 체험해 보시면 야간 낚시에서 찌오름을 2단 입수로 체험을 완료하고 모든 기술을 습득하시면 스스로 하는 체증을 쏟아내는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을 쏟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나중에는 몸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2단 입수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단 입수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채비 중에서 목줄의 굵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줄이 굵으면 2단 입수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줄이 너무 가늘면 2단 입수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목줄이 1합사 정도의 하늘하늘하는 목줄은 버팅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잠깐 섰다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특히 P사를 사용했을 때 가늘고 가장 인장 강도가 강하고 좋은 소재임은 확실하지만 2단 입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목줄의 굵기가 반대로 12호 바늘 같이 3합사 이상을 사용하면 잘 접히질 않습니다. 케이블 합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목줄이 되겠습니다. 그 케이블 합사도 3합사 이상을 사용하시면 잘 안 접힙니다. 접히질 않기 때문에 2단 입수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 입수 못 만드실 경우가 많습니다. 목줄의 소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줄의 소재는 어떤 소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버팅김이 달라집니다. 통상은 케이블 합사 기준으로 요즘 대부분의 그 낚시 바늘들이 기성 제품들은 케이블 합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합사를 기준으로 2합사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2합사 정도의 것은 7호 바늘까지 보통 바늘을 맵니다. 그럼 올림 낚시에서 채비 부분에서 몇 호 바늘을 써야 좋으냐라는 것들은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통 7호 바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심과의 관계에서 2단 입수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심에 따라서 2단 입수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곳에서 맞춘 2단 입수가 깊은 곳에 가면 가벼운 찌 맞춤이 됩니다. 그러면 실패해 보시게 되고 찌가 자꾸 빠는 입질만 하고 올라오는 입질이 거의 구경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낚싯대 길이가 달라지고 뒷줄이 적당히 3m 이상만 주어진다면 수심이 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짧은 데를 쓰시면 2단 입수 안 나옵니다. 뒷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심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2단 입수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수심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부력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의 굵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절대적으로 2단 입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던 걸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찌맞춤을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게 하면은 2단 입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줄의 처짐의 힘보다 더 지나치게 무거우면 이미 가라앉았기 때문에 되질 않고 가벼우면 그걸 누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유동거리의 찌를 길게 했을 경우 잘 되지 않습니다. 찌와 찌에 유동고무가 있고 그 사이에 유동고무가 있고 위아래로 고정고무가 있는데 그 간격이 길면 2단 입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동거리가 그 힘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동거리의 간격을 3cm 이내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원줄이 가는 경우 2단 입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줄이 무거운 카본줄인 경우 2단 입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혹시 생기더라도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원줄이 굵은 경우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 3호줄, 최저 1.5호, 1.5호까지 가능합니다. 저부력지, 막대찌를 사용하는 경우 2단 입수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할채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줄이 내려가는 걸 2단 입수로 착각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채비의 목줄의 길이는 5cm 이내이기 때문에 5cm 이내에 2단 입수가 생기는 것이지 뭐 10cm, 15cm 막 생긴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2단 입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2단 입수가 아니고 무거운 2단 입수입니다. 그건 가짜고 힘이 허수가 생깁니다. 톱이 굵은 경우 거의 2단 입수 만들기 어렵습니다. 톱이 표면 장력으로 붙잡고 있는 힘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원줄이 가늘거나 그럴 경우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원줄이 길면 긴 낚싯대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2배 이상의 길이가 안 되는 낚싯대, 그 낚싯대에 2배 되는 1대1 맞춤을 해서 반을 잘라서 3m 이내, 뭐 2m 정도, 요 정도 선이 형성이 되면 들어가 있는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뒷줄에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는 낚싯대 길이도 충분히 길어져 줘야 됩니다. 목줄이 굵은 경우 또는 목줄이 아주 짧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줄이 아닌 나일론줄을 목줄로 사용하는 경우 원줄로 목줄을 매는 경우 2단 입수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안 생깁니다. 거기서 2단 입수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접히질 않기 때문에 원줄로 채비한 것을 2단 입수 하시겠다 할 욕심을 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드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합사의 종류 중에 P사를 사용하시면 P사는 그냥 꺾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그냥 바로바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2단 입수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2단 입수가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해당되시는 이유가 됩니다. 아마 제가 나열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 분명히 결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2단 입수가 생기지 않았고 힘드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론으로 2단 입수의 주요 메커니즘은 줄의 처짐이 새로운 힘의 작용으로 추가 다시 더 내려가서 목줄을 접으면서 내려가는 현상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수조통에서 맞춤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맞춤입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찌를 30cm 내려놓고 2단 입수가 생긴 다음에 던져보십시오. 아마 그 찌는 두세 마디 이상 밖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다 던져 놓으시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물론 짧게 내려놓고 그냥 하시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단 입수는 정확한 수심 맞춤이 병행되는 겁니다. 내가 맞춰놓은 한마디의 찌 맞춤, 수심을 맞춘 정확한 수심, 그곳에 정확히 맞아서 들어가야만이 2단 입수가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2단 입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찌를 올려서 확인하는 방법과 찌를 내려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찌를 올려서 확인하는 방법은 가볍다고 느꼈을 때 던져보면 2단 입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찌 내놓은 만큼 가벼운 겁니다. 그랬을 땐 편납 1mm 정도를 살짝 감아서 조치해 주시거나 세링, 소자를 하나 살짝 걸어 주시면 2단 입수가 생길 겁니다. 내려서 맞추는 경우는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 2단 입수가 어디선 되고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되는 곳은 찌가 많이 나와 있고 되는 곳은 찌가 내 원 수심에 맞게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경사가 있어서
아니면 돌이나 지작물이 있어서 추가, 바늘이 닿는 위치가 수심이 맞춰놓은 것보다 낮아진 곳입니다. 그곳에선 이단입수가 안 생깁니다. 이미 찌톱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찌의 한마디 정수심을 맞춰 놓으신 수심 맞춤에서 이단입수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단입수도 반드시 한마디까지 착지하는 자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교한 낚시를 위해서 2단 입수를 맞춰서 수심을 제대로 안 맞추면 다른 찌 맞춤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2단 입수의 정교한 찌 움직임과 부드러운 찌 움직임, 상승 속도, 많이 올라가는 효과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에게 이물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 입수는 이제 실습장에서 2번에 걸쳐서 실습하면서 더 깊숙이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2단 입수는 오늘 주간과 야간 실습 낚시를 이어서 2단 입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